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주위에서 무수히 많은 무리를 지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미생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생물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바이러스는 생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어디까지나 물질에 좀 가까운 존재입니다. 바이러스들은 광물들처럼 기하학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영양을 섭취하는 법이 없습니다. 호흡도 하지 않습니다. 즉, 일체의 대사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물의 특징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이러스를 단순한 물질과는 분명히 구분짓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큰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정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균이라고 부르는 것이 박테리아입니다. 이 미생물들은 공중에 떠다니기도 하고 우리가 마시는 물 속에서도 있고 먹는 음식 속에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몸속과 피부에도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미생물 집단은 아주 긍정적인 활동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사실 각각의 생명체들은 이 미생물들의 도움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닌 인간 유전자는 약 2만 개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속에는 약 200만 개에서 2000만 개에 이르는 미생물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체중이 60kg인 사람의 몸속 미생물 무게는 약 6kg 이상입니다. 우리 체중의 약 10%가 몸속 미생물의 무게인 셈입니다. 유전자의 수로만 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몸에서 나는 냄새는 이 미생물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사람들마다 몸 냄새가 다른 것은 각각의 사람이 가진 미생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적으로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이 냄새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향기는 왜 매혹적으로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과 내가 가진 미생물이 다르고 그에 따른 면역 시스템이 다르다는 표시입니다. 이 점이 서로를 끌리게 만듭니다. 면역 시스템이 다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부모들에 비해서 더 광범위한 면역력을 갖추게 됩니다. 바깥에서 활동하다가 저녁 때 들어와서 양말을 벗으면 발냄새가 나는 것도 미생물 때문입니다. 이 발에서 나온 땀 때문에 정식된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분비한 분비물의 냄새가 발냄새입니다. 입냄새 역시 입속에서 정식한 미생물의 분비물이 증가하면서 나는 냄새입니다. 아주 특이하게도 같은 사람의 오른손과 왼손에 사는 미생물이 서로 다릅니다. 비누로 손을 씻더라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미생물들은 출산 시에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아기에게 옮겨오게 됩니다. 엄마의 자궁에서 막 탄생하는 아기는 완전 무균 상태인데 분만 시 이 산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엄마의 산도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옮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생물 구성은 엄마의 질속 미생물과 흡사합니다. 그에 비해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는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이와는 미생물군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의 미생물은 어른의 피부에 존재하는 미생물과 비슷합니다. 제왕절개로 탄생하게 된 아기는 어떤 경로로든 어른의 손 등 피부와 접촉하게 되는데 이때 미생물이 아기에게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에게 엄마의 산도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거저나 면봉 등으로 옮겨주는 처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처음 접촉하는 미생물은 아기의 면역력은 물론이고 두뇌 발달과 신경계 발달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발생하는 아토피의 원인 중 하나로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진 것을 사례로 드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장벽을 손상시키고 이 손상된 장벽을 통해 인체 내로 들어간 미생물 유해 물질이 피부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트러블이 일어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옛날 자연분만이 압도적이었던 시기에 태어난 아기들은 아토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태어나는 아기들에게는 아토피가 크게 유행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 문제와 더불어 미생물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기에 아주 자주 걸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우리의 코 속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차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흡연자의 기도에 존재하는 미생물도 비흡연자의 것과는 다릅니다. 흡연은 우리의 기도에 존재하던 미생물 중에서 연기에 강한 미생물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제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흡연은 우리 폐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몸속 미생물 구성에도 유해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래저래 흡연은 좋지 못한 습관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가장 작은 미생물의 무게는 100억 분의 1g에 불과합니다. 그에 비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인 흰 수염고래는 몸무게가 150톤에 이릅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세균은 고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고래와 같이 커다란 생물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몸속으로 해로운 미생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손 씻기입니다. 하루에 10번 이상만 손을 씻는다면 아주 많은 유해 미생물들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미생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